자, 이번에는 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물. 요즘 뭐 TV나 채널 방송을 보면 새벽부터 하루 종일 물을 많이 마셔라 얘기하고 있죠. 2리터 마셔라, 2리터요. 근데 뭐 건강 전문가들이나 의사들도 나와 얘기하고 또 한의사들도 와서 얘기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물을 마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이 좋은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트레이닝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다시 말해서 내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3, 4개월에 끝날 것을 5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이 길어진 원인이 트레이닝을 받는 분들이, 클라이언트들이 물을 끊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른 분들은 내가 어떨지 모르지만 나의 경우에 나의 체험에 의하면 물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영국이나 여러 쪽에 가보시면 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물을 많이 먹으면 순회증입니까? 머리에 물 차는 거. 순회증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데이터보다는 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데이터가, 또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된다는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이라 그러면 이제 나무를 합시다. 나무는 이 뿌리에서 수분을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내뿜죠. 이게 식물의 물질 대사예요. 물은 위로 치솟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식물은 물을 흡수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뿌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물을 빨아들이는 뿌리 있습니까? 사람은 없죠. 그럼 뭐예요? 사람은 물을 빨아들이는 뿌리도 없는데 왜 물을 그래 먹냐 이게야. 근데 사람 인체에서 70%가 물이라고 해요. 물. 우리 인체의 물이 70%, 근육이 그냥 물이에요. 물. 그러면 인체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럼 우리 인체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 70%의 물을 흡수하거나 뭐 구할 방도가 신체 체계 내에 있다고 합니다. 신체 내에 있어요. 이 신체 내에 이게 물을 이렇게 70%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걸 통해서 투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신체가 물을 필요로 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물을 투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만 따져봐도 말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물은 우리 인체 시스템을 파괴해요. 첫 번째, 파괴합니다. 파괴.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두 번째 우리가 물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고 오해예요, 오해. 세 번째는 우리 신체 내에서 물을 조절하는 게 삼투요, 삼투. 세포 수준에서. 삼투 현상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물을 먹으니까 삼투 붕괴되는 거예요, 삼투 붕괴. 또 요즘 뭐 더 웃기는 게 있대. 뭐 전해질 대사를 자기가 맞춘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있나 봐요. 전해질을 어떻게 자기가 맞췄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자, 우리 인체 시스템을 파괴하는 원인은 뭐냐 하면은, 물은 기본적으로 냉이야, 냉. 이걸 따뜻하게 해도 결론은 냉이요. 뭐 물을 먹었는데 식을 줌에 물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냉성이 냉성.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해야 된다. 체온 36.5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죠? 그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건강에 좋다라고 소문이 난 이유가 이라크 출신인가 이란 출신의 의사가 쓴 책이 있어요. 물이라는 책이. 아주 오래전에. 이 의사의 체험에 의하면 이라크의 이 지역에 감방에 있는 제수들이 병이 많으니까 물을 주니까 많이 건강에 좋더라. 이런 좋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교도소 감방이라는 것은 또 교도소 감방과 그리고 이라크라는 좀 더운 지방이죠. 기온차는 뭐지만 더운 지방이었어. 감방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더운 지방의 사람들에게 또 더구나 제수에게 물을 줘도 좋더라는 게 이게 일반적 환경입니까? 특수한 환경입니까? 특수한 환경입니다. 특수한 환경. 이 특수한 환경에서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물이 좋다라고 얘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사는 공간이 상이하고 여기 온도가 상이하고 사람의 인종이 상이한데 물이 좋다는 걸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옛날에는 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 없었어요. 한 20년 전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또 건강을 전문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물을 많이 먹으라 그런다고. 더 웃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 말하는데 한의사분들이 나와서 물을 많이 먹으래. 한의사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게 철칙 아닙니까? 한의사가 뭐 합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서 치료하고 몸에 인위적인 열이 있을 때는 하재를 써서 빼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죠. 그죠? 영양을 투입하고 몸 안에 이거 아파서 열이 나는 거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그죠? 내는 거죠. 이렇게 건강을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버린다고요. 여기서 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엉뚱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우리 신체는 물을 70%나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삼투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시스템을 있는데 물을 계속 먹어보면 이 시스템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아까 보셨어요. 나무는 이 껍질 부분이 이게 껍질이죠, 그죠? 근데 사람 나무의 껍질과 사람의 이 피부는 달라요. 우리가 피부 호흡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의 피부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물 성분이 섞여져 있어요. 그죠? 만약 음식에 물 성분이 없다면 우리가 이빨로 그 음식을 깨뜨릴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음식에 어마어마한 수분이 많은 거예요. 음식에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인체는 요것만 딱 해결하도록 되는데 플러스해서 또 수분을 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넘치게.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게 좀 과도한 설명이지만 체온을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좋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체온을 1도만 올려도 건강해진다 이런 책이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밥 따로 물 따로라고 물을 여기에 의하면 밥 따로 물 따로 물을 인위적으로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강단체가 있어요. 여기 이상문 선생님이신데 이분의 경험하기를 자기가 아는 노인이 있는데 건강한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물을 안 먹는데 그래서 자세히 이제 보고 자기가 또 실험을 해보니까 물을 안 먹으니까 건강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상문 선생은 물은 밥을 먹은 뒤에 2시간 후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됐겠어요? 분명히 물을 적게 먹는 방식으로 강화되어 갔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물을 먹어서 좋다라면 밥 따라 물 따라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이상문 선생의 이 주장이 먹히겠어요? 근데 여기 가서 교육받고 자기들이 체험해서 몸이 좋아졌다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몸이 나빠졌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알기로는 정확은 아닙니다. 단식을 할 때도 우리는 단식하면 효소를 먹거나 물을 먹잖아요. 그죠? 효소 물을 완전히 먹지 않은 금식에 그런 단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물을 먹어서도 효과가 좋고 물을 안 먹어도 효과가 좋고 이런 증상입니까? 그럼 체질 문제네요. 체질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스포츠나 운동을 통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우리의 본능이 살아있어야 돼요. 본능이 살아있지 않으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내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자동차가 이래 있으면 자동차는 유량계가 있지 않습니까? 유량계가 있어. 그 기름이 쭉 없어졌다가 이제 기름이 떨어질 지점에 빨간 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이 보고 여기니까 이 정도 가면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본능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거야.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좋아, 나빠. 이건 구분이 돼요. 물을 안 먹으면 일단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호흡이 잘 돼요. 이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호흡이 이제 커진다는 거라, 그죠? 뭐가 이래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느낌이 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알 수가 없어. 왜? 다운되잖아, 몸이, 그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하나의, 자, 물이 이렇게 처음에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당연히 음식 가는 거하고 똑같이 식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위장, 소장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여기서, 어쨌든 심장으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방광으로 가죠. 이렇게 쫙 흘러갑니다. 자, 심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혈액을 거르는 공간 아닙니까? 이 심장이 혈액을 거르는데도 어마어마한 지금 가부하를 받고 있는데 또 물까지 보태서 심장에 열을 매이고 있다고. 그리고 또 방광을 봅시다. 그럼 이 물이 방광이 처음에 작다가 물이 들어가면 방광이 커지겠죠? 그럼 우리 신체를 봅시다. 배꼽. 한경막이 있고. 여성신 여기가 치고를 갑시다. 방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방광 뒤에 무엇입니까? 자궁이 있죠, 자궁. 만약에 방광이 물에서 부풀어 오르면 자궁이 어떻게 됐습니까? 찬 성격을 띠겠죠. 그 옛말에 또는 임신 안 되는 사람들이 자궁이 차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의사들도 자궁이 차서 그렇다. 그럼 이렇게 물을 많이 먹고 자궁을 차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기가 안 들어서요, 애기가. 자, 실례로. 제가, 한 10년이 넘었네요. 제가 상계동에, 제가 요가 도장 차기 전에 요가 강사로 어떤 요가 수련회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요가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임신하려고 준비하는 분, 또는 임신 한 분이 많이 다녔어요. 그럼 임신하려고 준비하러 왔던 임신한 분 어떤 저는 운동을 강하게 시켰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신 한 분이 내게 와서 아기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순간 굉장히 당황했어요. 내가 요가를 수십 년간 해보면서 이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아기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 요가 했다고 아기 떨어진다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농업시대에 새벽 일찍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고. 그래, 일을 강도 높게 하더라도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애를 놓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강도 높은 노동을 했는데 애를 자연스럽게 놓는데 뭐 요가 조금 뭐 이렇게 했다고 애가 떨어지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래 그냥 그래서 그분이 나는 얘기해도 큰 걱정이 안 됐어요. 사실은 내가 뭐 책임 있는 건 아니니까 그는 그런 일이 내 머릿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약간 그 좀 그런 소리 들으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인 그분인데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일정을 한번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 뭐 어쩌고 저쩌고 요가 도장이 오고 뭐 요가 도장이 끝나면 뭐 강변 산책하고 상계동 그 강변에 있잖아요. 강변이 네카라 그러나 거기 뭐 산책을 한대. 그래가지고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이 페트병 물을 하나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페트병 물을 가지고 다니고 이분이 요가 끝나고 강변을 걷는 거예요. 이 페트병에 물을 마시면서.
이분은 물과잉이야. 물과잉으로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존에 의학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이상한 소리라고 할 거지만 내 경험다니까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어쩐 얘기가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물과잉. 두 번째는 걸어 다니는 문제. 걸어 다니는 문제 나중에 뒤에 제가 얘기를 하면 걸어 다니까 중심 위로 치솟았던 거예요. 치솟다는 얘기는 아래에 자궁 이쪽에 자궁 이쪽에서 이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물을 많이 먹으면 여성들이 임신이 안 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임신 안 되는 사람은 칠거지약이라고 했잖아요. 칠거지약으로 해서 아주 경원시였잖아요. 근데 요즘 그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뭐냐니까 임신 안 되는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요즘은 임신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왜 많아요? 인간이 몇십 년 만에 인간이 변화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변화한 게 아니죠. 뭐가 변화했어요? 음식물이 변화했죠, 음식물. 그다음 노동 환경이 변화했고. 특히 뭐가 변했어요? 음식물이죠, 음식물. 어마어마하게 나쁜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죠? 뭡니까? 차가운 음식, 밀가루. 특히 여성들이 밀가루 좋아하잖아. 돼지고기. 막 이런 거 먹어 놓으니까 임신이 될 리가 없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주위를 돌아보시고 임신이 안 된 사람들이 고유한 특성을 한번 보십시오. 물, 밀가루, 돼지고기, 또 물을 가까이 하는 수영, 예? 또 어깨에 힘이 쏠리는 검도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런 데 다 걸려든다고 사람들 있다고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일단 물을 탁 끊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끊기가 무지무지 힘들어요. 물을 인위적으로 먹고 나서 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 담배 끊기보다 힘들어요. 예? 물을 끊는 게 담배 끊기보다 힘들다고.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요. 담배 끊기보다 더 힘들게 물 끊기가. 그래서 내가 물을 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든 물을 먹으라요. 어떤 과일이 좋아요 물어보면 배가 좋아요. 어떻게든 먹는다고요. 그러면 트레이닝을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럼 나 입장에서는 내가 실력이 없다라고 소문이 나버린다고. 자기도 비용 들고 나는 또 실력이 없다고 소문 나버리고 양쪽의 손해가 막심해져 버리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우리 소장에서 이제 이렇게 소장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이걸 이게 탁 이렇게 쪼개버렸어요. 네모하다는 이 바닥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육모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만약에 물이 많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물이 응결 현상이 있으니까 여기 딱 여기 차지하고 있을 거죠. 낮은 부분이 그죠? 가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차지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흡수되는 분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 벌써 볼록한 부분에. 약간 여기서도 이미 50%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음식물이 흡수되려면 이 물을 뚫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물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물론 인체 안이니까 다양하게 어떤 현상이 있죠. 그냥 이걸
단순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못 들고 들어가니까 흡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사람이 건강 여기 중앙이라면 건강이 나쁜 사람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건강이 좋은 사람이 여기 있고. 근데 건강이 좋은 사람도 물 좀 먹어도 몰라. 물을 먹어도 몰라요. 근데 나쁜 사람은 안 올라가요. 미끄러지는 방향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물을 드시면 건강해지기 사실 불가능해요. 제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다른 뭐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있으면 나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건강해지려면 물부터 끊으십시오. 물부터 끊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